어머, 이거 왜 손에서 튀겨나감? 마법이다. 마법은 테크놀로지가 아니죠. 자, 간다. 알아. 이 유형을 모르겠다며. 자, 이런 유형이 있잖아. 지금 31번은 해결을 했냐? 근데 도대체 32번은 왜 해결이 안 되냐? 31번이 되는데 32번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응? 30번은 또 어떻게 했는데? 이게 더 어려운 유형인데. 아, 뭐야. 그럼 30번을 내가 보고 있으면 31번 보고 있으면 그냥 유형 질문 얘기했거니 하면 되지. 질문 32번인데요가 뭐야. 자, 이거는 유형 자체를 진짜 이 강조를 해야 돼. 이게 뭐라고 해볼까? 질문을 좀 바꿔보자. A라는 집합이 있어. 1, 2, 3, 4, 5까지 있다 치자. 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에 대하여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집합은 그냥 원소의 총합을 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냥 부분집합에 대하여 일단은 뭐만 달라져? 공집합이다 아니다면 부분집합 개수만 달라질 뿐이야. 그때 부분집합을 뭐라고 하자? A1, A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을 거야. 부분집합 총 몇 개야? 32개죠. 맞죠? 여기서 요 놈을 n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을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로 하고 있으면 그때는 n이 필요하지. 그러면 공집합이다 아니다가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 n을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지가 a 뭐 32라고 잡든 n이라고 잡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알았지? 자, 어쨌든 이라고 하고 그리고 ak라는 부분집합에 대하여 뭐? 그냥 원소의 총합이라고 해보자. 그거를 각각 전부 다 AK라고 잡아보겠대. A1의 대문자 A1이라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small a1. 대문자 A2라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small a2. 이런 식으로 잡을 거야. 그때 질문이 뭐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small a32까지. 자,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뭔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질문인 사람 32번. 포함해서 이 유형 다 30, 31, 32. 하나라도 질문이 있는 사람 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맞춘 사람 말고. 아니야, 뭔 헛소리야. 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제발 우리가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하면서 했던 유형들 정리부터 제발 머릿속에 좀 박아 놓으라고 했잖아. 마플에서 배웠었는데 라는 말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유형을 기본적인 세팅은 하고 와야 되지 않나? 마플에 있었던 걸 알면은 마플을 보고 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닐까? 그래 안 그래?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건지 그거를 기억을 하자까지 내가 유형 자체를 정리를 해주거든 항상. 오케이? 그거는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기본 공식 질문하는 거랑 뭐가 달라? 자, 결국은 부분 집합이라고 해봐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결국 1, 2, 3, 4, 5야. 뭐 1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을 안 가지고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2와 5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원소의 총합이든 뭐든 어쨌든 원소의 합을 다시 한번 더하세요 하는 거 보면 결국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이 고민을 해야 된다가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어? 요 안에 들어가는 그 말이나 수나 식이 문제마다 달라지는 것 뿐이고 이 세팅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고 나서 지금 질문은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질문은 뭐야? 원소의 총합을 다시 더하시오야. 1을 더할 거야. 몇 번 더하겠어? 또는
왜 1이 더해지는데? 부분집합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1을 몇 번 더하겠어?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전부 다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2의 4승 아닐까?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 그럼 15 곱하기 16이 답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30번을 가보자. 30번도 결국 내가 아까도 했던 얘기가 원소의 총합을 더하든 작은 원소를 더하든 최대 있는 원소를 더하든 오케이? 어찌됐건 간에 원소를 더할 거야. 가장 작은 원소라고 하면 갑자기 10이 더해지겠냐? 갑자기 1이 더해지겠어? 결국 그래 봐야 2가 몇 번, 4가 몇 번, 6이 몇 번, 8이 몇 번 더해지겠니? 그 얘기로 바뀌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민을 해보자. 아까는 원소의 총합을 다시 더하기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더하는 거였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2가 더해진대. 왜 더해지는 거야? 제일 작은 원소로 누구를? 여기를 질문한 거다, 내가 지금. 2를 작은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결국 부분집합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2, 4, 6, 8인데 2가 그 중에서 제일 작지. 그럼 2를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그 집합에서는, 그 부분집합에서는 2가 꺼내지겠네. 끝. 한글로 먼저 쓰면은 2를 최소인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2는 몇 개? 2에 몇 승계? 3승계. 그렇지. 자, 그러면 4도 마찬가지겠지. 결국은 4를 최소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더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2에 몇 승계? 왜? 그렇지. 2는 가지면 안 되는 녀석인 거고 4는 가지는 거지. 그렇지. 요 빨간 색깔 내가 요거는 한글로 안 썼는데 어쨌든 한글로 써주는 이 부분만 바뀌는 거야. 모든 이 유형의 문제들이 다. 알았지?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내가 써준 문제랑 30번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기본 유형이다. 알았지? 31번으로 가보자. 근데 그 조건들을 최소의 원소가 끝이 아니라 뭐야 깜짝이야. 최소의 원소가 끝이 아니라 원소의 총합이 끝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31번 그리고 32번을 잘 봐.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어떤 A, B, C, D, E, F라는 부분집합 A가 있어. 근데 그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분집합을 볼 거니까 뭐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있다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맞지? 자,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뭐 하자? 또 원소의 총합을 구해봤대. 알았죠? 알았죠? 근데 누구? 정확하게는 A의 부분집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원소의 총합을 싹 다 다시 한번 더 해본 거야. 맞죠? 아까처럼 뭐 하는 거야? A도 2의 5승계, B도 2의 5승계, C도 2의 5승계. 맞니? 그런데 이번에 뭔가 조금 달라졌지? 뭐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해보자. 결국 그래서 A가 더해질 거야. 몇 번 더해지는데. B도 더해질 거야. 몇 번 더해지고. C도, D도. 아, 좁아. 점점점 F까지. 각각 몇 번 더해질까? 자, 여기 가보자. A를 일단 뭐 하기만 하면 돼? 포함하기만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뭐 최대인 원소, 최소 원소가 아니니까 그냥 부분집합 개수만큼이야. 맞죠? 근데 뭔가 조건이 또 붙었다. 뭐가 붙었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오케이? 그럼 뭐야? 자, 간다. 결국 그래서 A를 몇 번 더 할 건데 A를 포함을 하긴 하는데 원소가 몇 개 있으래? 3개가 있으래. 맞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정확하지. 결국은 6개의 원소들 중에 3개의 원소를 뽑는 6시 3의 전체 방법의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A는 반드시 포함할 겁니다.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누구 고르지? B도 2개를 누구 고르지? 이렇게 가는 거지. 똑똑하구만 이제. 그렇지. 요렇게 가는 거예요. 뭔 말할? 그래서 이거 다 묶어주면 결국 A, B, C, D 곱하기 5C 10이잖아. 그게 170이래. 그럼 답은 17. 알았음?
이 유형을 요 기본 세팅을 이해하면 있잖아. 그 어떤 문제를 줘도 쉽습니다. 뭔 말할? 뭔 말할? 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보자? 32번을 가보자. 또 조건이 또 뭐야 점점 까불고 있네, 그지? 이번에도 결국 원세 총합입니다. 그런 부분 집합에 대해서 뭐 표현 방식만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고 어쨌든 원소의 합을 다시 더하래, 맞지?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요건이 붙었어? 짝수가 2개만 포함되래. 지운다? 지운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가보자. 자, 일단은 결국 뭐다? 결국은 1 몇 번, 2 몇 번, 3 몇, 여기까지 쓸까? 쓰지 마. 6 몇 번까지. 자, 그럼 여기서는 뭐 한다? 일단은 뭐 해야 돼? 1을 원소의 총합이니까 포함하기만 하면 되지. 뭐 조건이 더 붙으니까 고라고 쓰지, 이번에는.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다 더하면 되겠지? 맞지? 그런데 뭐 해야 돼? 짝수 원소는 그렇지.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여기는 2를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 3을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거야. 자, 그러면은 뭐가 좀 달라지겠어? 1이나 3이나 5일 때는 몇 개고 2일 때랑 4일 때랑 6일 때는 몇 개인지가 살짝 달라지겠지. 맞지? 왜? 간다. 바로 묶은 거다, 이번에는. 원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해야 되는데 그거 묶은 거야. 공통일 것 같아서. 알았죠? 얘들은 뭐 해야 돼? 일단 반드시 가져야 되는 원소가 홀수인 놈들. 그러면은 2, 4, 6 3개 중에서는 몇 개를 가져야 돼?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원소 1, 3, 5 중에는 가질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1은 반드시 가지는 거니까 3, 5만 가지고 2에 몇 쓴 게? 2에 2 쓴 게. 그렇지. 3일 때도 마찬가지. 3은 반드시 포함하고 1호 중에서 2에 2 쓴 게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고 짝수는 2개 가지고. 뭐 말인지 알겠음? 여기도 가보자. 여기서는 근데 어때? 짝수의 원소가 이미 몇 개 들어왔어. 하나가 들어왔지. 2가 들어올 때, 4가 들어올 때, 6이 들어올 때니까. 맞죠? 그럼 2가 들어왔다 치면은 짝수는 남아있는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주고 하나만 골라주고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홀수 원소들은 그렇지. 가질까 말까. 이겁니다. 똑똑하구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알았지? 예. 똑같잖아, 이것도. 그치? AK들에 대하여, XK구나. XK에 대하여 원소합을 AK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 AK들을 또 넣어야 돼. 결국은 우리는 뭐야, 얘들아?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다시 더하시오잖아. 방금 문제는 똑같네. 뭐 기본 유형. 내가 써줬던 원소의 총합의 합.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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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거기서도 결국은 뭐 해야 되겠네? 1을 몇 번, 2를 몇 번, 3을 몇 번, 4를 몇 번, 5는 패스, 6은 몇 번,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뭐야?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도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4 어쩌고 저쩌고 6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제한 조건이 붙었지. 뭐 하래? 1, 2는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2도 포함하는 이지. 여기서는 1도 포함하는 이지. 여기서는 1과 2를 포함하는 이지. 여기서도 1과 2를 포함하는 이지. 여기도 1과 2를 포함하는 이지. 그러면 보자. 자, 1은 몇 번 더해졌어, 결국? 2에 몇 쓴 게? 4 쓴 게. 맞나요? 결국은 1 포함하세요, 2 포함하세요. 2는 결국 2에 4 쓴 게. 그런데 3은 2에 3 쓴 게. 4도 2에 3 쓴 게. 5도 2에 3 쓴 게. 6도 2에 3 쓴 게. 그래서 결국은 16이 곱해지는 거는 앞에 1 더하기 3이고 8이 곱해지는 거는 3, 4, 5, 6의 합 얼마야? 18? 그래서 48 더하기 얼마야? 144?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2가 내 키가 답이겠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넵.
자, 가보자. 이거는 이제 머리쓰기지. 집합이나 명제가 너네가 다른 단원보다 뭐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그 어려운 문제들의 어려운 이유는 뭘까? 약간 논리적. 그게 경우의 수에서도 흘러나왔었거든.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뭔가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거를 스토리를 쫙 짜보고 그 스토리대로 식으로 옮겨쓰기 막 C를 쓸지 P를 쓸지 고민했잖아. 그런 것들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n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결국 nx, x의 원소의 개수로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가지수를 찾아보시오.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일 수도 있거든. 어쨌든 그런 문제라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자?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처음 보는 문제고 앞으로 못 볼 문제야. 대신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너네들이 뭐 하자? 뭐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추론을 하자,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자, 한번 잘 생각해봐. 1부터 700까지 겁나게 많은 수들이 있어요. 그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최대로 가져봐. 가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원소를 다 땡겨 받는 거야. 700개의 원소들 중에서. 알았지? 어떻게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일단은 어느 원소도 다른 원소의 5배가 아닌 수로. 맞지? 예를 들어서 1을 가질 거면 5는 가지면 안 됩니다. 5의 배수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달라. 왜냐면은 25만 갖는 거는 25만 갖는 거는 없어. 가져도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의 5배인 원소는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를 가지면서 25를 가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1을 갖고 뭐 2를 갖고 3을 갖고 4를 갖는데 5는 패스하고 6으로 넘어갔을 때 25를 가지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아씨. 1회 가지면 5를 못 가지고 2회 가지면 10을 못 가지고 그렇지. 약간 두 개 중 뭐 선택할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 결국은 어디가 문제냐? 5를 2승, 3승, 4승 할 때 예를 들어서 1과 5와 25와 125와 그 다음 뭐야? 625냐? 625가 있어. 자, 이 5개의 원소들을 연속해서 2개 가지면 돼, 안 돼? 그럼 몇 개 가질 수 있어, 최대? 그렇지. 그거 고민을 하는 거야. 3개. 뭔 소리인지 알겠음? 이렇게 가지면 되잖아. 나머지 2개 원소 안 가지면 되지. 그지? 그지. 뭔 말 알? 그러면 2는 750 있어, 없어? 5배가 아닌데? 1250 아니야? 하라. 자, 1250은 들어갈 수 있는 후보에 있어, 없어? 그럼 여기서는 아무거나 2개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이웃하게만 2개 안 가지면 되지. 이렇게 가져도 돼, 안 돼? 이렇게도. 그리고 뭔가를 가짐으로써 다른 거 못 가지는 게 또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진다 치자. 비슷한 규칙으로. 3에서. 그 다음 얼마지? 그 다음에는 5의 배수 더 이상 없지. 여기서는 역시 몇 개? 2개 가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얼마를 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네. 응? 응. 그러면은 여기서 자, 가지는 수를 생각을 할래? 가지지 못하는 수를 생각할래? 가지는 못하는 게 빠르지. 왜? 가지는 수라고 하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699가 3의 배수네. 예를 들어서 697은 3의 배수 아니지. 뭐 소수라 치자. 697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소수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가지는 수를 고민할 거면. 가지지 못한 걸 빼자.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뭐에서 아까 네가 말했던 5의 배수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지 않을까? 결국 내가 빼고 있는 수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규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진다고 치면은 결국은 뭐 빼고 있는 거야? 일종의 5의 배수들 빼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녀석들을 몇 개까지 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기만 하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빼고자 하는 수. 소수는 아니다. 5의 1승을 가지고 소인수분 했을 때 5라는 소인수는 한 개 가지고 있는 수를 일단 다 빼고 있지. 그지? 예를 들어 13 곱하기 5도 13을 가지면은 못 가지는 수가 되니까. 맞지? 5의 1승꼴 다 빼고 있습니다. 5의 2승꼴은 포함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빼고 있어? 5의 3승꼴 빼고 있지. 로 세면 되겠네. 알았어? 그래서 5의 1승 앞에 5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인수. 근데 여기가 소수인 건 아니다. 6이 들어가도 돼. 알았죠? 그런 수들 몽땅 제외를 해야 되고. 그리고 5의 3승꼴로 표현되는 모든 수들 역시 다 빼야 되겠네. 이해됐죠? 그것들 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 결국 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의 개수. 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닐까? 이해됐음? 저기 민범아, 너 부정 알지? 부정. 아이 지랄. 그냥 부정이요. 명제의 부정 같은 거. 명제를 배우진 않았지만 명제의 부정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X는 3의 배수. 이런 집합이 있어. 여집합을 만들어봐. 어떻게 표현할래? 명제의 부정도 결국 3의 배수 이다를 3의 배수가 아니다로 바꾸면 되지. 맞지? 그게 부정이고 그게 여집합이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얘기를 해볼게. X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가 2다. 의 여집합 또는 부정은 뭐야? 네, 너요. 어. 어. and. 이 기호 모르나? and. 어. 어. 이게 6의 배수 아니야? 그놈의 여집합인데? 그거를 2의 배수, 3의 배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 죽니까 저거. 자,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게 사실 내가 지금 저거를 하려고 사실은 했던 거기는 해. 왜냐면은 잘 봐.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좀 불안해서. 명제의 부정을 배울 때 했던 얘기야.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었지. 그거는 기억나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또는으로 연결을 하면 되지.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만약에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B라는 집합이라고 쳐봐. B의 여집합은 뭐야? 그때 너네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아니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잖아, 이거는. 3보다 큰데 2보다 작은 게 어딨어.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야. 부등호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사실 x가 2보다 크다, and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야. 뭔 소린지 알겠지? 그걸 말하고 싶었어, 사실. and가 or로 바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a의 여집합이야. 근데 부등호가 나란히 연결돼 있네. 그럼 뭐다? and인 거지. 그리고 뭐야? 얘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뭔데? b 또는 d. 이거 아니냐? 그지? 작다, gx가 0보다 크다 또는 같다잖아. 크다가 b고 같다가 d잖아. 이해됐음? 그럼 결국 얘가 하고 싶었던 거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합집합, D인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주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답이 그대로 있냐? 내가 지금 객관식이 안 보여서 보기가. 없죠? 그러면 여러 가지 후보들이 생길 수 있겠지. 그 중에 어떤 거 있어? 일단 뭐 해봐. 교환법칙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교환법칙 썼다. 그럼 뭐가 보여? 교집합, 여집합 있지. 그럼 뭐 해? 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답에 있어, 없어? 이것도 없어? 이런. 왜? 땡큐. 틀렸구나. 맞다. 아무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다. 근데 맞네. A의 여집합이면은 작거나 같다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크거나 같다의 여집합이네. 맞지? 그럼 이 부분은 뭐다? 크거나 같다니까 A 또는 C의 여집합인 거다. 맞지? 그래서 뭐다? A 합 C 교 B 합 D. 이거 찾으면 답이 있겠는데 그러면? 몰라. 그 여기서 이제 뭐 차집합으로 되거나 하겠지. 알았죠? 알았죠? 예, 여기까지. 와우, 녹화를 안 했어요. 이런 젠장. 야, 이해됐죠? 네, 녹화를 안 했어요. 이 문제. 46번 갑니다. 이건 뭘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뭐 절대값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면 n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 n은 원소의 개수는 똑같네? 자, 가자. 일단은 그래서 절대값 A 어떻게 구할 건데, 얘들아? 왜 저래? 틱 왔어? 절대값 A 어떻게 구할 건데? 이해? 원소의 개수 승. 이게 8승. 256.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할 건지를 물어봤잖아. 이게 8승 256은 다 알아. 왜 이게 8승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그냥. 2의 원소의 개수 승. 맞죠? 그러니까 얘는 2의 8승 어떻게 보면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 간다. 절대값 B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B에? 원소의 개수가 필요하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내가 살짝 스몰 b라고 표현을 해볼까? 그럼 절대값 b는 뭐임? 이게 b제곱. 그렇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 되게 상식적인 질문이다. 2의 거듭제곱들끼리 더해서 만들 수 있는 2의 거듭제곱은? 32. 그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상식이야. 2의 4승에서 또 다른 2의 거듭제곱을 더해서 두 개를 더한 결과가 2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의 4승이면은 얘도 2의 4승이라서 더하면 2의 5승 되는 것밖에 없어. 2의 4승에다가 2의 6승을 더한다고 해서 갑자기 2의 거듭제곱이 될까? 예시 찾아봐. 하나도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니? 왜 그럴까? 아니, 그거는 이유고 왜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되냐? 그걸 생각해봐. 이거 되게 상식 얘기야. 상식이 없다고? 되게 상식적인 얘기야.
질문이 아이씨. 자, 2의 거듭제곱에다가 2의 거듭제곱을 더했는데 2의 거듭제곱꼴로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만약에 이게 2의 4승이었으면은 얘는 2의 몇 승? 5승도 안 되고 6승도 안 되고 7승도 안 되고 100승도 안 돼. 무조건 4승이어야 하고 얘는 2의 5승이 되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아니 그거는 이게 되는 이유고 이게 왜 2의 5승인지에 대한 이유고 왜 이게 2의 4승밖에 없냐고. 왜 5승이면 안 되고 6승이면 안 되고 7승이면 안 되는데? 그걸 질문하는 거야, 내 질문은. 그러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잘 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n승에다가 m승 서로 다른 걸 더한다 치자.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작겠지. 예를 들어서 n이 더 작다고 쳐봐. 뭐 하겠어? n승을 묶겠지. 그럼 남은 건 뭐야? 1 더하기 2의 거듭제곱꼴 아니야? 홀수잖아. 이게 홀수잖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방법 자체가 없잖아. 뭔 소리냐 그냥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야. 1부터 9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를 곱하면 1의 자리 숫자는 3, 2, 1 대답 못하지? 0이잖아. 그런 상식적인 얘기잖아. 왜 1부터 9까지 다 곱하면 1의 자리가 0이야? 2 곱하기 5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런 상식적인 얘기라고.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까?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1부터 시작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578까지를 다 곱해볼 거야. 그러면은 1의 자리부터 보면 빵이 여러 개 있겠지. 막 10도 있고 100도 있고 할 거니까. 자, 그때 0의 개수는 이게 질문이었어. 어떻게 구하게? 아주 많. 2의 배수의 개수 곱하기 땡! 0개. 그러니까 2를 0개 겠냐? 10도 곱해지는데 0개 겠어? 500도 있고 100도 있는데 0개 겠어? 아니야. 5 곱하기 1은 젠장. 그럼 10의 배수의 개수야? 너 뭐? 땡! 2가 기준이 아니야. 왜 2의 개수를 생각을 자꾸 하냐고. 5의 배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5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저거를 다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소인수 중 5의 개수잖아. 왜? 2는 당연히 5보다 많아. 그렇지 않아? 2는 당연히 많아. 하나 건너 하나마다 나오는 게 2고. 하이, 치락 그만해. 결국 여기 안에서 뭐? 5의 배수의 개수가 아니라고. 25는 5가 2개잖아. 125는 5가 3개고. 그것까지 다 세워줘야지. 오케이? 그게 상식적인 얘기라고. 이걸 누가 알려주니까 이제부터 아는 거야? 아니지 않을까? 방금 저것도 마찬가지야. 이해됐어? 내가 이제 알려줬으니까가 아니라 이 정도는 고등학교 때 배우라고 돼 있니? 아니. 중학교 때 배우라고 돼 있어? 아니. 그냥 상식.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어쨌든 자 결론 간다. B는 얼마여야 한다? 무조건 8이어야 한다. 그래서 NB는 8이 되는 거고 NA 합 B는 9가 되는 것밖에 없어. 알았죠? 2의 8승 더하기 2의 8승은 당연히 2의 9승이잖아. 맞죠? 2의 8승이 2개니까 2 곱하기 2의 8승. 알았어?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기만 하면 되네. 교집합 몇 개야? A가 8개고 B가 8개인데 합집합을 해보니 9개가 나오는데 교집합은 미쳐. 7개잖아. 7개잖아. 아니 여기 8개가 있어. 8개가 있대. 합집합을 하면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세잖아. 근데 합집합해서 세어봤더니 9개가 됐대. 몇 개가 겹쳤는데? 씨발 1개가 겹쳤대. 어쩌라는 거야 이걸 나보고. 8개가 겹쳤대. 누구는 또. 이게 내가 자 이해됐죠? 자 이게 어려우면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 볼까? 와, 이거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 시골. 이게 8이고 이게 8이니까 얘는 뭘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이고 쉽다. 됐지? 뒤집까 진짜.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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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한다. 목 아프다. 자, 전체 학생이 50명인, 어이구, 언제적 시절이야? 전체 학생이 50명인 학급에서 3일 연속으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지운다, 이거? 학생들 모두 적어도 하루는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하루만 봉사활동을 간 사람 수는 연속으로 이틀만 봉사활동을 간 학생 수의 3배와 같고 3일 연속으로 봉사활동을 간 학생은 6명이었다. 첫째 날, 셋째 날 이틀 동안만 봉사활동. 뭐 하면 되겠네? 첫째 날 간 놈을 뭐라고 하자? A라고 잡아. B라고 잡고 두 번째 날 간 사람을 C라고 잡든가. 아니면 그냥 1, 2, 3이라고 하든가. 첫, 둘, 셋 하던가. 집합의 이름은 뭐 너희들이 적기 나름. 알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뭔 말? 아이, 뭔 말? 그때 적어도 하루는 다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치라. 아이, 합집합이 50. 그렇지. 전체 집합이 50은 당연한 말인데 그때 이 합집합도 결국은 전체 집합이 된다. 여기 바깥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다. 알았죠? 자, 그때 하루만 봉사활동을 간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디 말이야? 어디 말이야가 뭔 소리야? 어디를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세 개를 다 합친 거가 지금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이지. 하루만. 첫째 날 하루만 가든, 둘째 날 하루만 가든, 셋째 날 하루만 가든. 맞죠? 그때 연속으로 이틀을 갔다. 그럼 누구야? 이틀만이니까. 여기랑 여기만이지. 여기는 아니지. 연속으로 이틀이니까 첫째 날, 셋째 날은 연속은 아니잖아. 요 두 개의 교집합을 말하는 거지. 맞지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부분을 몇 배 해주면 3배를 해주면 뭐가 된대? 빨간색 부분이 된대. 이건 지우자. 뭔 소리인지 알겠죠? 뭐 좀 이따 A, B, C로 바꿀 거다. 그리고 3일 연속으로 봉사활동 간 놈들 어디? 여기. 몇 명? 첫째 날과 셋째 날 여기. 이틀만 8명.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미수 뭐로 잡을까? 빨강을 A, B, C, 초록을 X, Y 하든. 맞죠? A, B, C, X, Y.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요 식이 무슨 식이야? 뭐 등호없냐? A, B, C의 합은 X 더하기 Y의 3배랑 같다. 그 다음,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X 6 더하기 8 왜? 빨갱이라니.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연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말은 이거잖아. A, B, C 대신에 이걸 대입해도 되잖아요. 라고 해도 이 말이지. 그렇게 해도 되지. 자, 어쨌든 이거다, 맞지? 자, 우리한테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뭐야? 하루만? 하루만? 그럼 뭐야? A 뿔 B C를 물어보는 거잖아.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네? X, Y 대신에 X 더하기 Y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A 뿔 B 뿔 C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모여서, 맞지? 50이 어떻게 만들어져? 3분의 4 A 뿔 B 뿔 C 에다가 14 더해주면 되겠네. 알았죠? 얘가 36입니다. 얘가. 맞지? 얼마? 27이겠네. 뭐가? A, B, C 합이. 그럼 답은 27하고 끝. 알았죠?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자, 뭐야? A 합, B 합, C의 원소에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지, 문제가. 근데 N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NB, NC 아무것도 없잖아. NAUB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뭐 한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A합, B합, C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 있지. A 합, B 합, C를 구하는 공식도 있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그 공식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있잖아. 예를 들어 A 합 B면은 NA도 있고 NB도 있고 NAB도 있겠지. A 합 B 합 C의 재료는 뭐 있어? NA, NB, NC, NA교B, NB교C, NC교A, NA교B교C. 이 재료들이 싹 다 주어져 있으면 공식이고 그 외 나머지는 벤다이어그램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만들어가듯이 풀면 됩니다. 이거 괜히 막 NA를 미수를 잡으려고 하고 NB 미수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게 더 빡세. 알았음? 끝. 여기까지. 쉬었다가 도형으로 가보자. 이거 근데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님? 처음 저 루트를 딱 보자마자 x, y로 잡는 순간 이 문제 못 푼다 그랬지. 기억나지? 잘했어요. 근데 왜 질문했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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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 아. 가자, 60번. 이거 뭐요? AH분의 BH. 뭐는 아닐까? 기울기는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지. 왜? 분수니까. 맞죠? 이게 내가 지금 뭐 기울기라고 해놨다고 해서 이 유형이나 포인트의 이름이 기울기라고 해서 기울기로 보는 게 아니라 분수꼴은 기울기로 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놓으라고. 곱한 거는 뭐겠어? 넓이. 우리 이제 조만간 기말고사 대비할 때 유리함수 나올 거야. 그때 보면은 막 A 곱하기 B에 대하여, X1 곱하기 Y1에 대하여 막 비교하고 있을 거야. 그때는 뭐다? 원점과 여기 위에 있는 X1, Y1이 있을 때 뭐 하자? 사각형의 넓이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거다. 알아서 X1분의 Y1이면 뭐다? 기울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음? 약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간에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두 직선 LM이 있습니다. 두 직선은 1, 3의 위에는 P에서 만나고 있고요.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습니다. L의 기울기는 뭐 지랄이야 이거 왜 이래? L의 기울기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9이고 두 직선 L과 M이 X축과 만난 점을 AB라고 하자. 자 간다. 여기까지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보자. 어디서 만나고 1, 4의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서 만나고 맞지요? 거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했다? X축 맞지? 수의 발을 뭐라고 했다? H라고 했다. 맞지? 맞지? 자, 이거 기울기 대충 얼마야? K 플러스 2의 제곱식에다가 5를 더한 거니까 좀 많이 큰 양수다. 맞지? 맞지?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겼다. 진짜 이게 L. 그럼 이게 M이겠네? 맞니? 수직으로 만난다 했으니까. 맞지요? 그때 이 녀석이 각각 뭐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여기가 A, 여기가 B. 됐음? 됐음? 그때 AH분의 BH. AH분의 BH. 뭐 해볼까? 와, 이거 길이 구해서, 이거 길이 구해서, 분수꼴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럼 분수식에 대한 최대치수입니까?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요? pH? pH. AH분의 pH가 뭐야? A를 기울기잖아. pH분의 BH가 뭐야? 했고요. M의 기울기에 뭐 해버린 녀석이네?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M의 기울기를 역수로 만든 녀석이네. 부호도 반대로. 맞지? 그럼 뭐야? 얘 기울기, 이게 뭐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9 아니야? 그러면은 M의 기울기는 뭐야? 이놈의 역수의 부호 반대지. 맞지? 근데 그거를 다시 역수로 했네. 부호 반대로 했네. 그럼 플러스로 그대로 가면 되겠네. 이거네.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자,
m의 기울기가 뭐야? 아, 이것만 가지고 BH분의 pH라는 성분의 길이에 부호 반대 아니냐고. 맞지? 근데 그게 뭐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9라는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 반대 아니냐고. 그럼 이거 플러스 플러스 바꾸면 되고 역수를 만들면 이거잖아. 됐어? 됐어? 아니면 더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거 90도라고. 그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아니냐. 닮음이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알았죠? 이거는 닮음으로 가도 되지만 일단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기울기 얘기를 해서 기울기로만 푼 거야 그냥. 알았니? 그러면 뭐야? 요거에 결국 이거란 얘기지. 맞죠?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저값 찾기. 개 쉽네. 치환형이잖아. 정확한 치환형 2차 식의 최대 최소잖아. 수학 상 얘기, 공수 원 얘기로 돌아가네. 패스. 61번 간다. 요거는 뺄게요. 왜냐면 이거 옛날 거야. y는 2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거는 뺍시다. 알았지? 알았지? 왜 이제 안 나오니까요. 네. 점의 이동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제 도형 이동에서는 안 나와. y는 2에 대한 대칭. 알았지? 패스. 83번으로 갑시다. 쭉 넘어가네요. 이건 뭐지? 아, 패스 한번 쭉 넘어갑시다. 아, 요 문제 발표. 얘들아, 이게 드디어 나왔다. 자, 고기 들어 우와. 고기 들어 보아. 얘들아, 내가 전에 그 얘기했지. 어떤 직선이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있었어. 두 직선에 대하여 이놈들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뭐였어? K를 둘 중 아무 데나 하나 붙이면 된다 였었지. 자, 거기서 내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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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붙이든 상관이 없다 그랬나? K를 여기다가 붙여서 만들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이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나? 상관이 있지만 직선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 얘기 기억나? 그러면 K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는 언제 한다 그랬어? 그거 프린트에 나온다 그랬지. 그게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즘도 많이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지 문제로 많이 나와. 알았지? 자, 보기 들어. 이것도 결국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맞지? K를 바꿈에 따라 모든 직선 말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얘도 맞아요.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할 때 1,3 대입해서 K 값 찾지. 이렇게 찾든 이렇게 찾든 뭐 다른 데 붙었으니까 K 값은 달라도 계산을 해본 결과의 직선은 똑같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K를 붙이게 되면 있잖아. 다시 한번 얘는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맞을까 틀릴까? 아이고야.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달라지냐면 잘 봐.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는 0을 제외한 그러니까
K가 붙은 쪽에 있는 얘는 못 만드는 거야.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어, 얘들아.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어.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고 c는 0이고 얘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야. K 값이 바뀜에 따라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진다고. 그때 얘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습니다. K가 0이면 돼요. 근데 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알았냐? 그 다른 모든 직선들은 만들어지지만 얘는 못 만드는 거야. K가 어디에 붙었는지는 모든 직선 중에서 딱 K를 붙인 그 직선 하나 빼고 다 만드는 거야. K가 여기 붙었다면 이거 못 만드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질문은 잘 봐. K로 묶어보겠지. x-y-1 묶겠지. x가 K가 없는 거. 2x 플러스 y-5는 0 있지. 맞지? 이거는 뭐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중에서 얘를 제외한 직선을 다 만드는 거야. 그럼 답은 4번이겠지. 왜? 1,0이 여기 위에 있잖아. 알았음? 그렇게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하나 물어본다. 디귿. 이 직선은 1,0을 지날 수 없다. 디귿 참. 이런 식으로. 알았나요? 알았나요? 채널 왜 이렇게 졸려 갑자기? 알았지? 요거 잘 기억해둬라. 다시 한 번 말한다. K를 어디다 붙이든 상관은 없다.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 것만 목적이라면. 알았지? 근데 그 K가 붙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직선 빼고 다 만드는 거. 그 직선 하나는 제외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라. 알았어? 끝. 93번. 88? 요거? 오케이. 됐죠? 자, 깨고. 88번 안 본다. 얘들아, K가 붙어 있어요. 어쨌든 얘 X가 된 1차식이지. 얘도 X가 된 1차식이지. 결국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어떤 정점인데, 그 정점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뭔 순데. 그 1,2가 뭔데, 그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1,2라는 점이 도대체 어떤 점인데? 그럼 1,2니까 당연히 정점인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정점이 무슨 점인데? 그렇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고 dx 마이너스 2y 플러스 f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다면 그놈의 교점이 1,인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노란색 표현한 이거는 뭐야?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다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맞지?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직선 만들었어? 뭐가 달라? K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요? 누구? Y가. 둘 다. 그 말은 미쳤나? 요 놈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게 있다면 그게 이거 아니냐? 요 놈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면 그게 이거 아니냐? 그럼 둘의 교점은 뭐예요? 소리라고. 1번 봐야겠어. 총 쏴라 저거. 알았죠? 네. 답은 3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96번, 93번 가보자. 목 아파. 이 유형을 모르겠대요. 이런 돌아버리겠어요. 쉿! 원점이 아니에요, 심지어.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
자, 그거 들어봐. 여기서 되게 잘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지금 뭐라 그랬어? 아, 시끄러. 결국은 어느 도형과 어느 도형이 있어? 맞죠? 두 도형에 대해서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면 뭐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느 도형은 그대로 두고 능력만 떼고 다른 도형은 그대로 두고 역시 능력은 떼고 둘 중 한 놈에다가 K를 붙여서 더한 다음에 능력이라고 붙이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게 아까 앞에 있었던 거는 직직이었어. 근데 이제는 뭐야? 원과 직선도 될 수 있고 원과 원도 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원과 원일 때는 뭐가 어떻다? K가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오는 도형이 달라진다 그랬지? 마이너스 1이면 뭐다? 직선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랬어. 여기서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 다른 이름으로 공통현이라 부른다 그랬어. 맞죠? 맞죠? 어허. 자, 얘가 왜 중요한데? 많이 나오니까? 아니, 많이 나오는 빈도로는 밑에 것도 비슷해. 결국 한 문제 나오거든. 많아봐야. 그럼 왜 중요한데? 많이 틀리니까. 오케이? 빈도는 비슷하다 쳐도 많이 틀리면은 더 눈여겨봐야 되잖아. 그지? 그럼 왜 틀리는데? 그냥 빼기만 하는 게 단데? 얘는 K를 찾아야 되는 거고 얘는 빼기만 하면 끝인데 왜 어렵고 왜 틀려? 숨기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내가 뭐 하나 꼭 기억하라 그랬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누구 중에서? 원. 직선인데요? 아니, 원. 그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이라고 최소로 볼게. 가장 작은 원을 물어보면 그거는 공통한 문제라 그랬어. 랑 똑같이 너희들이 많이 틀리게 하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냐? 둘레 이등분이야. 저 문제야. 일단 이 문제 봐봐. 내가 저 원과 원의 교점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유형 안에 지금 저 93번을 넣어놨지. 92인가? 91을 넣어놨지. 맞지? 맞지? 이 문제는 대놓고 뭐라고 하고 있어? 두 원의 공통현이라며. 대놓고 공통현이라고 참조야 집중하자. 대놓고 공통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두 원을 뺐을 거야. 생각 없이. 93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도형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명칭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왜? 아직 유형이 머릿속에 안 박혀 있거든. 저기 내가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잘 봐. 어느 도형이 둘레 원인데 그 도형이 둘레가 2등분이 된대. 왜 2등분이 되는데? 2등분을 하는 대상이 만약에 직선이었다면 중심을 지나가면 돼. 그지? 그럼 원이라도 결국에는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2등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 질문한다. 선생님 밑에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넓이고 둘레는 2등분 됐잖아. 결국 이 노란 색깔 선만 딱 있을 때 잘라봐. 이게 반원 아니야? 이게 반원이고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 간다. 어느 한 원이 있었어. 2등분 되는 거 먼저 가자. 얘 중심 어디야? 마이너스 0이지. 반제곱의 길이 얼마야? 루트 온 거 같아. 그럼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자, 산주 잠깨. 이 원의 둘레가 2등분 됐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지나가야 되냐? 중심 지나게? 아니죠.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가줘야지, 원이. 그럼 결국은 뭐다? 얘가 중심을 지난 거야. 얘가 뭔데? 공통형.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 둘레 이등분 문제, 원이 원을 둘레 이등분 하는 문제는 공통현이 이등분 되는 녀석의 중심을 지나가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둘이 빼, 일단. 공통형 구해. 그놈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0을 지나게 하면 돼. 그럼 A 나오고 끝이야. 알았죠? 끝. 자, 96번 문제, 97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97번을 풀었는데 96번을 질문을 했다? 미친놈이죠. 아닌가? 거꾸로인가? 아, 아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다. 취소. 미안해. 이거는 두 개를 섞으면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근데 96번이 쉬운 부분이 있고 97번이 쉬운 부분이 있어. 자, 96번만 보면 뭐가 쉬워? 대놓고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라고 했지. 맞지? 근데 97번은 뭐가 쉬워? 둘레만 찾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만 찾으면 된다고. 근데 일단 문제는 같은 문제다. 어디까지만 보면. 자, 거기 들어봐. 자, 어디까지만 보면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최소인 원이라는 문제랑 96번에 있는 뭐랑 똑같아? 공통현을 지름으로 한다 라는 거는 똑같은 문제다.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런데 97번이 더 쉬운 이유는 뭐라고? 반지름만 물어봤으니까. 근데 96번은 똑같은 원인데 반지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원방 자체를 찾으라고 하지. 맞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왜? 뭐 하나 더 물어봤잖아. 원의 중심. 아, 저 새끼 저거 개 시끄럽네, 이거 오늘. 저 왜 저러냐, 오늘. 자, 됐죠? 됐죠? 간다. 97번으로 먼저 풀이한다. 그래서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공통현. 결국 우리는 뭐 하면 되거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찾아주면 되거든. 맞지?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원은 저 공통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저 녀석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거든. 다시 한번. 흰색 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는 뭐다? 공통 뭐? 현. 공통이라는 특징을 갖는 결국은 현이야.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자, 두 원 중 뭐가 좀 더 심플해 보이냐? 왼쪽 게 좀 더 심플해 보이지? 얘를 기준으로 가자잉. 알았죠? 결국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의 길이 작기야. 근데 이 현을 포함한 직선이 뭔데? 둘이 뺀 거잖아.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뺄까? 8x 마이너스 6y. 맞죠?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걸 뺐잖아. 얼마 나오지? 30. 그지? 30은 0. 아, 뭐 이 30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30 맞나 근데? 맞는 것 같다. 아, 네, 다녀와요. 그래서 얘는 뭐다? 4x-3y 플러스 15. 알았음? 그럼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3. 답은 8파이. 둘레지? 알았죠? 오케이? 왜 또? 넌 왜? 왜 3이야? 왜 3이야? 다시 한번 주시죠. 모르는데 왜 알겠다고 뻥치는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또 까먹었지?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15. 5분의 15. 그러냐? 예. 끝. 자, 됐니? 근데 96번은 뭐 물어봐? 중심이 필요하겠지. 그럼 중심은 어떻게 찾는데요? 그거를 요 문제로 그냥 설명할게. 알았죠? 중심은 결국 어디야? 여기야.
여기 정리좌표 어떻게 구하는데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두 원이 있었잖아, 처음에. 그지? 그래서 뭐 하라고 해? 애들이 갑자기 또 연립을 하고 있어. 왜 해? 라고 물어보면 이 점의 좌표 구하겠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겠대. 그래서 연립을 하고 있어. 뭐? 두 원을 연립해봐야 결국 빼는 방법밖에 없어서 빼면 이거 나오지. 이거는 원을 또 연립을 하고 있다고. y는 형태를 정리해서 대입하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밖에 가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중심끼리 연결하면 돼. 이거 방학 때 얘기했었어. 중심끼리 연결하면 있잖아. 공통연애랑 만나는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면 돼. 알았어? 그러면 끝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중심을 찾는 거야. 최소인 원의 뭐를 찾을 때? 방정식을 찾을 때. 즉 중심을 찾는 방법은 공통현과 누구? 중심끼리 연결하는 직선의 교점. 알아서 찬주야. 잠깐 깨나? 내 잠 깨라고 벌써 몇 번째 얘기하지? 자, 99번 갑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두 유형을 합쳤지. 뭐랑 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데 x축에 접하는. 자, 우리가 배운 거 아니야, 둘 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뭐 하면 돼? k 쓰면 되고. x축과 접한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그렇지. 반지름과 중심 찾기잖아, 결국. 정확한 중심의 y좌표 찾기잖아. 맞죠? 맞죠? 끝난 거 아님? 자, 간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비슷하냐? 2x-3y-9에다가 k.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됐죠? 는요. 이게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맞냐? 이거는 중심 찾아. 그 중심을 찾아서 우리 정확하게 뭐 할 거야? y좌표 찾을 거고 반지름 찾을 거지. 이해됐음? 그렇게 비교하면 끝납니다. 자, 근데 너네 이런 거에서 반지름까지 정리를 한다고 쳐봐. 중심까지는 그렇다 쳐. 중심까지는 그렇다 쳐. 자, 지금 내가 바로 뭐 했어? 원래 옆에 뭐 있어? 1 플러스 k 있지? 그거 지금 없앴지? 그러면 뭐 해야 돼, 뒤에서도? 1-kx 붙여주고 나서 여기서도 1 플러스 k 나눠야 되지. 맞지? 여기서도 뭐야? 만수를 묶을까? 그냥 가자. 5k 플러스 y 마이너스 3y. 요 녀석을 지금 이 앞에 있던 뭐로? 1 더하기 k로 나눴지. 맞지? 그러고 나서 상수항도 봐야 돼. 오케이? 거기서 이제 너네 뭐 해야 돼? 원의 중심 찾으려고 x에 대한 완전제곱식 생각하는 거야. y에 대한 완전제곱식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반지름이기는 하지.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겠냐? 너네 이거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걸 밀어붙일 거야?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쓸데없이 한참 돌아갈 것 같은 느낌 안 드냐?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지. 그지 않아? 다르게 풀어보자. 그 다른 풀이가 뭔데? 결국 공식 우리가 이 유형을 배운 게 이 공식인데 이걸 못 쓴다라고 하면 뭐로 들어가면 돼? 도형 얘기로 가면 되는 거지. 뭐 하자? 그림 그려보라고. 알았어? 저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그림을 그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그래도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가보자. 상수항 얼마야? 1, 4분의 9. 원래 마이너스 9. 여기엔 뭐가 필요해? 얼마가 더 필요해? 13이 다냐? 23은 뭐야 도대체?
아, 그렇지. 36에다가 13을 더해야 되겠지. 알았죠? 그게 넘어가면 되잖아. 이해됐음? 이해됐음? 여기도 가자. 상수항 원래 없었지? 그럼 여기 있던 거 그대로 다 더해주면 되겠네. 이거지? 4분의 얼마야? 29. 좀 지저분하긴 하다, 그지? 됐죠? 어쨌든 두 원을 그려볼 수라도 있게 생겼잖아, 이제. 하나는 어디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양수 2분의 3. 반지름의 길이 2분의 7. 맞죠? 에이, 지저분해라, 씨.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2분의 5. 한 요쯤? 반지름 길이 2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서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교점이 이렇게 뜯어져 있으면 되냐? 아,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나 보다. 교점이 흩어져 있으면 x축은 안 지나잖아. 원을 너무 대충 그렸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상한데? 너무 빗나갔는데? 아, 쉐시다. 그림을 그렸는데 도움이 1도 안 됐어요. 아, 젠장인데? 이러면? 마이너스 1, 2분의 3. 나 뭐 잘못 그렸냐? 아, 응? y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5. 응, 응. 점을 지나는 내 생각에 원을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 위에 있는 원. 반지름은 3보다 크잖아, 그지? 근데 너무 작게 그려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냥 뭐 크게 의미는 두지 말자. 알았지? 반지름 이만큼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요만큼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인 것 같아. 알았죠? 아이씨, 야 그래도 지저분하다. 어떡하지? 그래도 지저분하다. 이거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문제가 더럽긴 하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아, 결국은 그러면 아까 그 K를 쓰는 그거를 풀기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림에서 도움이 1도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해야지 뭐. 근데 대신 이렇게는 하자. 다시 갈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여기다 K를 붙였다 칩시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뭐였어? 2로 묶었더니 1-K가 붙었고 1 플러스 K 나눴고 맞지? 그 다음에 Y쪽은 뭐였어? 5K-3을 1 플러스 K로 나눴었지. Y. 그 다음에 상수항 그냥 마이너스 9입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뭐? X축의 접하는. 그럼 뭐다? Y쪽은 됐죠? 그때 원래 우변에 있는 반지름은 뭐야? 는 X축에 접하니까 B제곱이지. 사라지면 되네. 요 꼴이다 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얘랑만 관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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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요? 아, 9. 1 플러스 K로 안 나왔다. 얘가 얘다. 요거랑 연결시키는 거지.
그러면 K에 대한 방정식 나오잖아. 그지? K에 대한 식을 완전적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완전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식을 K랑 연결시키면 되지. 알았지? 요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알았죠? 알았죠? 얘는 지 혼자 별개로 노는 놈이고 얘랑 얘랑만 연결시키면 되잖아. 알았지? 끝? 그럼 생각보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절반의 제곱이잖아. 1 플러스 K분의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K분의 9다 하면 되지 뭐. 그럼 양면에 1 플러스 K 약분하면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알았지? 끝. 여기까지. 110번 가보자. 여기서 너네들의 질문이 뭐야? 이 문제. 넓이를 못 찾겠어야 아니면 두 원이 직교한다가 문제야? 넓이를? 그건 아니길 바랬는데. 원이 곡선이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들아? 그 점에서의 접선과 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가 직교한다다. 곡선이 직교한다다. 알았지? 곡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루트 3을 나타내고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인 얘가 연장을 하면 뭐다? 작은 원에서는 접선인 거야. 이 1도 마찬가지 접선인 거야.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뭐 하고 싶어? 피타로 쓰고 싶지? 맞지? 뭐 나왔어? 30도 60도 맞지? 근데 너네한테 뭐 구하래? 겹치는 부분의 넓이. 뭐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 부분 맞죠? A, B라고 하는 맞죠? 어떻게 구할래? 두 개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지. 어떻게?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래?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되겠지. 맞죠? 이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쪽 부채꼴은 어떻게 할래? 부채꼴이란다. 이쪽 활꼴은 어떻게 할래? 이 부채꼴에서 이거 넓이 빼면 되는 거 아님? 끝났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거는 내일 마무리 짓자. 여기까지 풀이됐다. 알았지? 알았지? 자, 지금 이 프린트 자체가 졸라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알았지? 프린트의 난이도가 킬러 문제는 아니야. 알았음? 근데 어려워. 왜? 실제 너네 학교 기출들처럼 뭐 하고 있잖아. 짬뽕 하고 있잖아. 섞어놨잖아. 이게 너네가 직선을 공부할 땐 직선인 거 감안을 하고 풀었잖아. 원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근데 이동으로 들어가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갔지. 왜? 갑자기 원 얘기 나오잖아. 그 느낌이지. 지금 너네가 어려운 이유 뭐다? 스스로 개념 정리를 안 해서 그래. 머릿속에 공식은 다 때려 박혀 있다고. 근데 그게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때 얘기했지. 파일 다 때려 박아놓듯이 그냥 다 여기저기 박혀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정과직선사의 거리 공식 뭐였어? 하면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지 하면 아 맞다 루트 A 제곱 어쩌고저쩌고 따라오기 시작하지. 마치 아는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그걸 모른다라고 단정 짓기는 그런데 꺼낼 수가 없잖아. 그냥 너희들이 먼저 뭐부터 그냥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사실 오늘까지 해왔었어야지. 지난 시간에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했었지. 근데 안 했잖아 너네. 개념 정리했어?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했어? 근데 왜 공식이 대가리에서 안 빠져나오는데? 응? 그 정리를 했다. 내가 스스로 자신있게 끄덕끄덕? 아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개념 정리 본인 스스로 했어요. 진짜 많이 잡아야 3명 정도야. 뭐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상 진짜 많이 했다고 쳐봐야 3명이야. 한 절반 또는 절반 조금 안 되게 2명에서 3명 정도야. 내가 백날 하라고 해봐라. 하는 애들 결국 한 20-30%야. 이 얘기를 했지 다음 주까지 해온 사람 있을까? 아니 그래 봐야 또 20-30%야. 그렇게 내가 잔소리를 한 5번 하면 슬슬 한 100% 돼 가겠지.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뭐야? 시험 전날이야. 시험 전날 개념 정리하고 있다고. 그냥 정신을 좀 제발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씩 내가 이제
97% 극티인 거는 아시나요? 제가 상담을 하면요, 팩폭으로 애들을 후드려 팹니다. 제일 많이 하는 내 잔소리 중 또는 내가 하는 쓴소리 중 하나가 뭔지 알아? 너 이번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네, 끄덕끄덕. 내 진짜 열심히 했어. 끄덕끄덕. 처음엔 장난인 줄 아나 봐.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끄덕끄덕. 심지어 어떤 애들 있잖아.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색을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 억울하고 울어. 우는 놈들도 있어. 근데 팩트로 얘기를 해볼까? 진짜 본인이 진짜 열심히 했을까? 열심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내가 전에 내가 공부했던 거 얘기했지. 하루에 3시간씩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너네 주변에도 그런 사람 분명히 하나는 있어. 걔보다 열심히 한 것 같아? 절대로 안 해. 백날 열심히 개념 정리도 안 하고 백날 문제를 100개, 1000개를 풀어보면 뭐하냐고. 모른 채로 풀고 그 다음에도 모른 채로 풀고 있는데 뭐가 발전이 생겼어? 그지 않을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의 그 기준에 있잖아. 시간이 아니요. 방법과 그걸 효율로 가야지. 이해됐냐? 알겠냐? 그리고 시간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나 진짜 오늘 이번 시험 한 달 전부터 한 하루에 6시간씩 수학 공부만 했어요. 매일마다 했어요. 당당하게 막 한 4시간, 5시간씩. 적어도 하루에 못해도 4시간씩은 했어요. 라고 해보자. 전교 1등들이 수학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니? 1시간? 3시간? 택도 없는 소리. 걔네들은 알아.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거. 물론 3시간 했다 치자. 전교 1등들이 3시간 공부하는 거랑 너네가 4시간 공부하는 거랑 5시간 공부하는 거야. 그래 똑같을까? 아니, 걔네가 훨씬 빠르잖아. 이미 1등인데. 그지? 그럼 걔네를 잡으려면 너네는 6시간, 9시간씩 공부해야 돼. 근데 열심히 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걔네가 못하는 과목들을 너희들이 잘하는 과목도 있잖아. 그지? 뭐 누구는 영어 잘하고 누구는 국어 잘할 수 있잖아. 그런 과목들의 비율을 좀 제발 줄여.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과목의 비율을 늘리세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덜 해왔어요 라는 대답을 들으면 내가 그래서 머리가 내 눈이 뒤집어지는 거다. 지금 누가 보면 전 수학 전교 1등들만 모여있는 줄 알겠어. 고작 80문제 줬는데 숙제를 안 했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수학 80문제 풀 시간 동안 응? 그것조차 시간 투자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뭘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저 개인 정리했어요. 당당하지 마라. 스스로 겸손해야지. 알았니? 알았니? 자, 내일 동영회 프린트 어쨌든 마무리 짓자. 알았죠? 잘 돼가요.